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PD수첩 1253회 그들이 죽는 세상, 이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루기로 했는데요. 연예계에서도 조금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이 특정 집단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온 세상에 만연해 있는 문제인 만큼 내 아이, 내 가족, 내 동생에게 닥칠 수 있는 일로 여기시고 PD수첩 1253회를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 6월 26일에 경주시청 소속 철인 3종 경기 전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팀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22 꽃다운 나이에 어머니에게 가해자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다 밝혀줘. 이 메시지를 받은 어머니의 심경이 어떨지 너무나 안타깝죠. 최숙현 선수의 유족이 괴롭힘이 담긴 녹취록과 일지를 공개했고 최숙현 선수의 지인이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감독 김규봉하고 주장인 장윤정은 이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구타 사실을 부인하고 팀 닥터에게 죄를 미뤘습니다. 팀 닥터 안 씨는 지난달 13일에, 김 감독은 지난달 20일에 각각 구속이 됐고 장윤정도 이번 달 5일에 구속됐습니다. 구속이 됐으나 인정하지 않고 축소하거나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봉하고 장윤정이 폭행 사실을 부인할 수 있었던 건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는 스타일로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최숙현 선수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애를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면서 장윤정 감시하에 부모님, 어머니로 하여금 최숙현 선수를 때리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를 데려와서 때리면서 얘가 너 때문에 맞는 거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PD수첩에 최숙현 선수의 선배 전미경 선수가 제보를 해왔습니다. 꼼꼼히 기록한 일지 그리고 녹취록을 가지고 숙현이의 그런 이제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2015년 경주시청 소속이었던 전미경 씨, 제가 그렇게 됐으면 숙현이는 그리 되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미경 선수도 최숙현 선수와 마찬가지로 2016년에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숨을 구했지만 최숙현 선수가 당했던 따돌림하고 폭언, 폭행을 앞서서 5년 전에 전미경 선수가 다 겪은 거예요. 폭언, 폭행은 일상적인 일이었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전미경 선수가 2등을 한 적이 있는데 국가대표를 포기하라는 종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부여한 임무는 장윤정 선수를 도와서 팀플레이를 하라. 장윤정 선수를 1등을 만들고 네가 꼴등을 하더라도 네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 팀플레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철인 3종 경기에서 페이스메이커는 금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하네요. 팀 내 여러 선수들이 장윤정 선수의 기록을 위해서 다른 출전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할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장윤정 선수가 메달을 여러 개 따고 승승장구하는 동안 뒤에서 다른 선수들은 피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전미경 선수가 한 번은 장윤정 선수를 제치고 이제 좋은 성적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공개 비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녹취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을 가운데에 앉혀두고 돌아가면서 비난을 퍼부은 거죠. 전미경 선수가 자살 시도 끝에 선수 생활을 그만둔 후에 표적이 최숙현 선수에게 넘어간 모양입니다.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 대한철인 3종 협회, 국민인권위원회, 대한체육회, 검찰, 경찰 무려 6개의 기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어느 곳 하나 최숙현 선수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볼게요. 경주시청, 2020년 2월에 최숙현 선수 아버님이 경주시청을 찾아가서 최숙현 선수의 자필 진술서를 내고 소상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고발이 되면 이런 이제 폭행 발발 사실을 인지하고 증인하고 물증 확보에 나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관계자가 김규봉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김규봉 감독이 최숙현 선수가 사과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이 관계자가 사이 좋은 줄 알았다.
폭행 사실이 있다고 믿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최숙현 선수 아버님은 분명히 소상히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고소하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경주경찰서, 이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요. 형사가 최 선수하고 통화를 하면서 강제로 빵을 20만 원어치 사서 막 먹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본 사람이 없다. 선수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 누가 이걸 증언해 줄 사람이 있냐 하고 최 선수에게 통화하는 게 녹취가 되어 있어요. 최 선수가 정지훈 선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정지훈 선수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던데 부인을 한 거예요. 형사가. 최 선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사실인즉 정지훈 선수는 그건 잊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 기록에도 써 있어요. 그런데 형사가 최 선수에게는 정지훈 선수가 나는 모른다고 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최숙현 선수가 얼마나 낙담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런 폭행 사건은 벌금 한 2~30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지훈 선수도 고발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선수 생명을 걸고 하는 고발인데 2~30만 원 벌금형을 받으면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포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변호사 인터뷰를 해보니까 요즘 폭행으로 2~30만 원 벌금형 받는 거 없다고 합니다. 적어도 몇백만 원이지. PD수첩 성기현 PD가 경찰에 취재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확인 중이라면서 취재에 응하지 않았어요. 이 성기현 PD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안이 인터뷰를 거절할 사안인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왔는데 어떤 분이든 답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는데 벌금형에 그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녹취는 분명히 있어요. 형사가 얘기하는. 그리고 대한철인 3종 경기 협회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나서는 김규범 감독에게 가해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기현 PD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가해자에게 상식적으로 너 때린 일이 있느냐 물으면 아, 나 때렸다 이렇게 답을 하겠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캐물으니까 그 부장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나 해서.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박석원 철인 3종 경기 협회장에게도 보고됐으나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포츠인권조사단이 생겼더라고요. 스포츠인권을 위해서 뛰는 자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최숙현 선수 아버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권고하는 자리지 처벌하는 자리가 아니다. 뭘 스포츠인권을 위해서 어떻게 뛴다는 거죠? 특별조사관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뼈 아프게 생각한다. 의례적인 표현인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그래도 책임을 지는 발언이에요. 이 정도가. 김규범 감독이 처음에는 최 선수가 사망한 후에 최 선수 아버님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대요. 그런데 체육회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렇게 미적거리는 사이에 선수들을 회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짓 진술서를 쓰게 한 거죠. 이번에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조사관이 녹취된 거예요. 통화 과정인데 최숙현 선수에게 저쪽에서는 진술서를 다 받아왔다. 선수들이 다 진술했다. 당신은 증인이 없느냐? 다시 증명해줄 물증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 억양이 뭔가 쌀쌀맞고 사무적이어서 진술서는 선수들도 안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은 거죠. 최 선수는. 체육회도 등을 돌리고 선수들도 나를 배신하고 그래서 그날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또 한참 있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가는. 서강대 스포츠 심리학 정용철 교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는 자살이 아니다. 가해자가 죽인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할 일을 안 한 6개 기관의 타살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정말 정답이란 생각이 듭니다. 한학수 PD가 그 PD 수첩 마무리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최숙현 선수가 마지막 희생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답은 마지막 희생자가 아니죠. 올 2월 26일까지 현대건설 배구팀 소속이었던 고유민 선수도 7월 26일 스스로 25년의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보도는 기사에 딸린 그 악성 댓글 그리고 SNS 그 다이렉트 메시지로 충격을 받아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나왔는데 고유민 씨의 어머니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코치진의 냉대 그리고 이미탈퇴라는 그 족쇄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탈퇴라는 거는 구단의 허락 없이는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없는 실업팀으로 가든지 아니면 본 그 소속사로 복귀하든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갖든지. 근데 선수들은 평생 운동을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진짜 인생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셈인 거예요. 이 고유민 선수는 레프트에서 리베로로 포지션이 변경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익숙지 않은 포지션이다 보니까 슬럼프를 겪었고 실력이 저조하다 보니까 악플을 받게 된 거예요. 고유민 선수는 특히 2017년 4월에 지금의 그 현대건설팀 이도희 감독 부임 후에 부쩍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미스하고 나오면 째려보는 스태프도 있었고 무시하는 스태프도 있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수면제 없인 잠을 못 잘 상황까지 왔고 제 자신이 너무 싫었다. 조금만 버티자 하고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졌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팀을 나왔는데 이미 탈퇴라는 족쇄에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정말 너무나 기막힌 건 그 고유민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 생활할 때까지 등번호를 7번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번은 고유민 선수에게는 이름 같은 거죠. 그런데 이미 탈퇴 신분으로 고시되자마자 이 구단 측에서 7번을 다른 선수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가 없다,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비워뒀다가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면 넘기고 이러는데 바로 이미 탈퇴되자마자 이 번호를 넘겼는데 그 번호가 넘어간 거를 알게 된 날 고유민 선수가 그렇게 슬피 울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배구 인생에서 남은 게 없다고. 최숙현 선수는 동료들이 등을 돌렸다는 걸 알게 된 날 고유민 선수는 7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곳이 없으니까. 고유민 선수의 어머니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부당한 억울함을 밝히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언론은 악플로만 몰고 가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철희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악플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8월 7일에 방송된 내용이었습니다. 악플과 자살의 악순환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철희 씨와 함께 기자, 평론가, 교수 이런 분들이 고유민 씨의 선택이 극악한 악플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철희 씨가 구단과 팀, 협회가 나서서 필터링을 해줬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단의 갑질 같은 것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8월 21일 방송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금주의 시선 이 코너의 주제가 고 고유민 선수 사망 왜 악플 문제로 알려졌을까? 이런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일에 국회에서 이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논조가 바뀐 거죠. 스포츠계의 문제가 악플 문제로 탈바꿈을 했다. 언론이 몰고 간 측면이 있다 이러면서 언론이 왜 악플 문제로 몰고 간 거죠? 하고 묻는 거예요, 질문을. 언론이 아닌가요? 이철희 씨의 라디오 프로그램은? 8월 7일에는 분명히 악플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도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작진도 진행자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겠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다행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8월 7일 방송과 21일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8월 7일 방송을 들으신 분은 악플 탓으로 들으셨을 것이고 21일 방송을 들은 분은 구단과 협회의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테고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숙현 선수, 전미경 선수의 녹취록 또 일지를 보면서 느낀 건데 녹취와 기록, 증거가 없으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해보는 겁니다. 아까 이제 녹취록을 봐도 증인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혼자서 갑자기 당한 사고 이럴 때는 어디 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하죠. 최숙현 선수, 전미경 선수의 그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계속 때리는 소리, 막 폭언, 막 선수들이 막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리고 사정을 하는데도 계속 막 진짜 쌍욕을 퍼붓잖아요. 내 아이가 그런 녹취록을 남겼다면 어떤 기분일까. 제가 엄마라면 영화에서처럼
법에 호소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나서서 정말 처단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이게 정말 제3자의 일이지만 진짜 치가 떨리는데 그 어머니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PD수첩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고유민 선수의 어머니의 호소에도 한번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